대학신문 기사를 쓴 기자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24시 초대석. 오늘은 한성대 신문 조정은 기자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대 신문사 조정은 기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조정은 기자가 소개해 주실 기사는요. 강사법 시행 2년 벼랑 위의 강사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제가 먼저 한 줄 읽어드릴게요. 올해는 서 박사가 목숨을 끊은 지 10년, 강사법이 시행된 지는 2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대학의 수업을 책임지는 강사는 줄어든 일자리와 불안한 미래 사이에서 근심하고 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가에서 조금 묻힌 이슈가 있다면 바로 강사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정은 기자에게 자세한 기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한동안 한성대 신문사에서 여러 번 다뤘던 이슈인데 요즘은 약간 뜸했던 것 같아요. 강사법을 다시 한번 기사로 다뤄야겠다 생각한 계기가 있을까요? 강사법은 조선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던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발단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올해는 서 박사가 목숨을 끊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성대 신문에서 강사법을 기사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본격적으로 기사 내용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직 강사법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강사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강사법은 대학 시간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안정을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강사법에 포함된 내용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 부여, 1년 이상의 임용, 그리고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한 시간 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강사법이 201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딱 이제 10년 전의 일인데요. 강사법이 시행된 건 그로부터 9년 뒤인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법의 주 내용이 어떻게 되죠? 강사법의 주요 내용은 강사를 교원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보장되도록 하고 신분 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사가 처우 개선을 위해 교섭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강사들의 처우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한 듯해요. 특히 강사들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고 알려졌는데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좀 짚어주실까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학기에 5만 1,448명이었던 국내 일반 대학의 전체 강사 수는 2019년 2학기에 3만 5,565명으로 급감했습니다. 1년 일하는 기간 동안 강사 15,883명이 거리로 내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폭으로 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강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해 보셨나요? 네, 대학이 강사의 숫자를 줄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강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도움 교수도 사립대학의 강사 수가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대학이 그 줄어든 시간 강사의 자리를 겸임, 초빙 교수 등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대우, 특임, 개공 교수 등 20종이 넘는 기타 교원을 만들어 강사를 줄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강사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대학의 재정적인 부분 때문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강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강의의 질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강사의 숫자가 줄어들에 따라 소규모 강좌의 수도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대형 강좌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대형 강의는 교수가 각각의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학생들이 활발하게 질문하고 하는 수업 방식이 아닌 일방적인 수업을 듣게 되어 소규모 강좌에 비해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형 강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소규모 강의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강의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강사들의 처우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정년 트랙 전임 교원의 절반 이하의 연봉을 받는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의 수를 늘려 강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전임 교원의 일부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이란 근무하는 곳에서 일을 그만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전임 교원을 말합니다. 네, 정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런 처우가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분들의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의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학이 전임 교원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성택 교수는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은 정년 트랙 전임 교원에 비해 절반 이하의 연봉을 받지만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정년 트랙 전임 교원과 똑같은 전임 교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0년 이상 학문을 탐구하고 그것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처우가 안정적이지 못한 점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사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일단 1차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학교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강사의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큰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생에서 강사를 거쳐 교수, 연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강사의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의 수를 늘리려는 것은 대학 학문의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킨 것 또한 문제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짚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셨죠?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이도움 교수는 강사를 줄이는 것은 대학의 미래를 지우는 자해 행위라며 각 대학이 다른 부문에서 비용을 절약해 강사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강사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상당히 강력하게 좀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조정은 기자 개인적인 의견도 좀 궁금해집니다.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문제점은 뭐라고 보는지 좀 말씀 전해주세요. 강사법이 시행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시간 강사의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 그에 따른 소규모 강사 수 감소, 그리고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의 증가 등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강사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대학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흡한 점이 많다고 이렇게 의견 전해주셨는데 주변 학우들의 반응도 함께 취재를 해보셨죠? 학우들의 목소리도 좀 전해주세요. 주변 선배의 의견을 전해 들은 바로는 수강 신청 직전까지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사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어요. 일단은 뭐 대학 24시라는 프로그램에도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기자로서 소감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대학가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점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계속해서 만나 뵙게 되는 강사분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의견을 대학 본부에 직접 전달한다면 강사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처음 출연하는 만큼 긴장도 많이 됐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번 출연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번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학 24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또 신입생이신 조정은 기자를 만나서 저희도 상당히 반갑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혹시 앞으로 조금 계획하고 있는 기사가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못했지만 대학가에서 많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다루는 것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으로도 좋은 기사 저희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또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쉽게 잘 설명해 주시고 어려운 질문에도 답변해 주신 기자님에게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4시 초대석은 한성대 조정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